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검찰과 경찰의 뭐 이런 뭔가 수사에 대한 서로 총구를 또 갑자기 겨누는 듯한 느낌도 있고 이런 분란들이 있으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특검에 대한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는 겁니다. 네. 너무 답답해하는 여러분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이거 그냥 특검 빨리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나눠가지고 하냐 한 군데서 빡 하면 되지. 근데 왜 못하고 있냐 그 키를 한독수가 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독수 권한대행이 지금 쥐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일단 우리 의원님을 또 모시는 오늘 더 네네. 자세하게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모신 건데 일단 오늘 한독수 총리 공간 앞에서 집회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까? 방금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음. 저희 광화문에서 한덕수 그 공관, 그 총리 공관까지 행진을 하고 오늘의 주요 목적은 그 대행인 한덕수가 다시 윤석열 아바타 노릇을 하면서 지연하고 혼선을 주고 그 다음에 권한 밖에 그 거부권 정국을 이어가는 거에 대한 네. 규탄을 하고 압박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에 그 한독수 탄핵 추진 제안하는 네네.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거부권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 네, 뭐 그 이전에도 사실은 윤석열 탄핵과 한덕수 탄핵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전달했는데 이게 탄핵이 한덕수까지 갔을 경우에 또 다른 어떤 국정 안정에 공백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들 좀 조심스러운 판단들이 민주당 안에서도 있고 있어서 그것은 좀 순차적으로 가자 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한덕수가 기회주의자기 때문에 이쪽으로 어느 정도 협조를 하지 않을 거냐 아니냐 이런 판단들이 지금은 전혀 오판이었다 이렇게 네. 될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실은 한덕수가 가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오늘 워딩이 달라졌어요. 한덕수 정확하게 워딩이. 하면은 국회와의 협력이 아니라 이제 당정 협의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그 한독수 권성동 체제 뭐 요 단어를 많이 쓰시던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은 예전에 한한 체제보다 더 위험하다. 네. 당시에나 한동훈이 국민의힘을 장악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권성동과 친윤이 같이 공범으로서 일치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모두가 살기 위해서 최대한 지연 전략. 네. 굳이 구체적으로 하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발현시키면서 그것을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이 흐름에 얘들이 지금 똘똘을 뭉쳐가지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 의식이 있어서 네. 좌고우면하지 않고 혹시나 하고 설마 하고 기다리지 않고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 저는 네. 이걸 주장했습니다. 아니, 민변에서도 입장을 냈거든요. 아 그래요? 민변에서 어떤 입장을 냈냐면 이 언론이 이 내란 범죄자들의 프레임에 동조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란의 공범이 되지 마라. 지금 이런 그 입장문이 나왔어요. 언론이 예, 근데 그런 입장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포인트라고 봐요. 하나는 윤석열, 이재명의 송달 지연이라는 프레임으로 해서 두 사람이 같은 같이 묶어버리고 있어요. 같이 묶어버리고 네. 있고요. 다른 하나는 윤석열 측의 무분별한 주장을 그대로 옮겨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제 있었던 석동현의 그 발언들. 네. 그러니까 석동현이 일부러 나지막하게 흘리거든요. 지연은 야당이 하는 거지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다 보도가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보도를 두고 보자면 마치 윤석열의 내란 범죄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랑 그냥 동등한 그 정도의 무게가 되는 맞습니다. 거로 지금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굉장히 그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죠. 하는 게 이 인간들은 하이에나처럼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렇죠. 돌변해 가지고 이 프레임 전환하려고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고 국힘이나 지금 정권에 부역했던 자들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작은 기회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칙적이고 합법적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빠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불안해하고 혹시나 이런 불안감과 답답함이 같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국민을 믿는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그들의 머리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네. 간명하고 완벽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가는 것이 오히려 네. 그런 여지를 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되게 이제 무서운 시절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 네네. 제가 왜 이 무서운 시절이 다시 시작된다고 얘기하냐면 언론을 통해서 헌법 뭐 전문가 내지는 이제 법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사건 수사하기 어렵다. 그리고 탄핵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아 그래요? 이건 이제 여론을 형성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사실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 있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네. 그래도 하나의 가능성을 좀 말씀드리면 네. 이 윤석열이 탄핵이 안 되고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 윤석열과 이 내란에 참여했던 단순 관여자 그리고 적극 관여자 그리고 그냥 방관자 이 모두가 지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윤석열 비롯해서 군 관계자, 경찰 관계자 뭐 여러 사람들이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윤석열의 복귀입니다. 복귀입니다. 네. 한덕수조차도 윤석열이 복귀하면 자기는 아무런 수사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이 굉장히 공포심을 갖고 국민들에게 이런 선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전달을 계속 해주고 계신 거예요. 윤석열이 돌아오고 그리고 군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또다시 계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 마음속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공포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긴장해야 된다는 또 의미로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엄이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상상을 해봤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조금의 김태형 기자님이 얘기했듯이 저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은 당연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정도 됐으면은 저들이 더 이상 이런 분위기인데도 더 이상한 짓 할 수 있겠어? 이런 아니라면 내려놔야 돼요. 맞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돌파구라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네. 작은 여지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덕수도 본인이 지금 대행이라고 하면서 뭐 말로는 국정안전과 경제얘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책임을 다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도 지금 혐의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란죄가 안 돼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윤석열이 복귀하면은 더 좋은 거예요. 그래도 윤석열이 복귀를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죄 혐의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돼야지 네. 자기의 범죄 사실이나 형량도 줄어들고 책임도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와 아니면은 면피를 하기 위한 작업으로 자기는 구명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한덕수를 그대로 두면 네네. 지금 올라가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란 본특검인데 네네. 그거를 거부권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며칠의 흐름이 또 그것을 한덕수의 판단을 또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잊지 않고 있다. 너는 범죄 혐의자 공범 중에 하나이고 국민들을 배신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끊임없는 신호가 가야 되고요. 안심하기보다는 네네. 네. 그러고 오히려 너무 기다리면 안 된다. 맞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번에 뭐 이게 정치적 사안과 정책적 사안을 구분해 가지고 뭐 한덕수가 판단할 거다 이런 것도 아니란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네. 겁니다.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보던 예전의 한덕수를 넘어 가지고 굉장히 호기롭고 굉장히 윤석열의 어찌 보면은 선봉에 서 가지고 국회하고 대립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내란 공범을 넣어서 한덕수는 거의 꼭두가식처럼 해왔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한덕수가 지금 뭐 12월 31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나오는 내용으로는 근데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내란 본특검을 진행을 시킬 거라면 어차피 거부권 안 쓸 거라면 본인 입장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도 네. 왜냐면 국민들 여론이 지금 빨리 해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왜
마지막까지 이렇게 조금 시간을 지연시킬까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시간이 지연됐을 경우에 기회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기회주의자의 전형적인 것은 계속 머리를 굴면서 이 상황을 와중에. 살피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판단을 유보하는 게 자기의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네. 시간을 왜 끄나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그 시간을 끌면서 그 사이에 나오는 어떤 여론의 변화나 그 요런 수사 상황이나 것들을 모든 것들을 살펴보겠죠. 전반적으로 여론들이 아. 바뀔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예, 있는 것 예.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이제 뭐 경찰이든 공수처든 검찰이든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안 털고 간 주요 그 자료 증거들은 네. 없애기가 너무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죠. 필요한 거예요. 본인이 지금 윤석열의 입장에서 윤석열의 그 권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일부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권한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바로 경호처도 자기 권한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윤석열이 우리가 걱정했던 증거인멸의 시간 중에 하나에 한 축으로 들어가 있는 그렇죠. 있다고 보면서 우리가 위기 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그 내란 범죄 수괴인 윤석열이 당장 이제 체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이 휴대전화라던가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전자기기들 다 압수수색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내란과 관련했던 여러 이제 증언들이 이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요 증거들만 찾으면 돼요. 근데 시간이 끌리면 끌릴수록 그 끌려가면 끌려갈수록 이제 만들어지는 여론이 뭐냐면 이 사건 수사하기 어려워 이런 여론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전 간첩이라고 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제가 어제도 그 석동현 얘기를 듣고 오면서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 법조계 관계자들한테도 물어보고 수사를 해보신 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이들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수사기관들의 면피할 수 있는 그 구멍들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란 사건이라는 건 이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나가 지금 다 나온 상황이에요. 증언으로. 그럼 수사는 쉽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 법리 싸움이 어려운 거지 실은 빨리 체포해서 빨리 기소할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지금 수사가 어렵다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 요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 제가 다른 데서도 막 듣다 보니까 지금 수사 상황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특검도 출범이 안 네네. 됐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김태형 기자님은 어제 얘기하신 것처럼 빨리 하루라도 빨리 체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요 입장이신데 일각에서는 또 요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특검이 완벽하게 해야 나중에 말도 안 나오고 깔끔하게 끝난다. 근데 특검이 출범이 되기도 전에 체포해가지고 이제 구속을 하게 되면 윤석열을 신병확보해서 구속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특검이 출범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되는데 네네. 특검이 없는 상태에서 기소를 하게 되니까 결국에 검찰이 하게 된다. 근데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선 공수처가 지금 이제 윤석열을 하겠다고 검찰이 줘가지고 받았잖아요, 수사권을. 공수처가 조금만 기다려야 된다.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그래야 제일 검찰 손 안 타고 깔끔하다라는 주장도 있더라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게 전제가 되려고 하면은 공수처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다는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없는 것들을 과거에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게 수사를 좀 철저하게 하는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수사가 왜곡되거나 증거가 소멸되는 그 시간을 벌어주는 걸로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한 시각에서 우려를 하고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하면서 명쾌하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를 믿고 기다리자 이 말은 저는 이제 우리가 최상병 사건도 맞아. 사실 공수처가 수사를 해가지고 당장이라도 결론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수사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공수처는 수사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오동훈 공수처장은 수사 의지가 굉장히 있어요. 제가 취재를 봐도 아 그래요? 그 사람은 수사 의지가 있어요. 네. 근데 밑에 무능한 사람들이 많아서 수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그 박은정 의원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검찰이 아마 준 거는 공수처가 본인들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알고 준 거일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너네 한번 해봐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뉘앙스로 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검찰은 법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돌고 돌아서 본인들에게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자기들 입장으로선 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꽃놀이파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공수처는 인원도 적고요, 뭐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해 놨을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또 다른 수사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이 내란 사건에 대한 관련된 기소권은 또 검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결국에는, 때문에 네. 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다시 시간 끌기도 가능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특검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사안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도 특검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번 사안은 너무 명료해요. 명료하기 때문에 네. 특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미 검찰이 군 관계자 그리고 경찰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네. 경찰도 이미 조사를 한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내란 범죄라는 건 그 당일 CCTV부터 시작해서 관계자들의 발언부터 행적이 대부분 나오고 나와 있는 있어. 거라서 그렇죠. 이게 어려운 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언론이나 이쪽 애들이 어떤 지금 프레임으로 가냐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 명백한 사람들한테는 CR이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살짝 더 교묘하게 비틀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수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 수사기 때문에 철저하게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해야 네, 된다. 딱 그 이런 얘기를. 식으로 지연 전략을 하는 것을 오히려 합리적인 것처럼 네. 우리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중요한 사안을 정치적으로 막 몰아붙여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 이런 프레임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네. 여기에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론은 그 포고령을 다 받잖아요. 네.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 언론이 될 뻔했는데 그에 대한 공포심도 없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분노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부 언론들은. 네. 오히려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이것을 상상을 못하는 가운데서 책에서 보던 이런 것을 실제로 보고 그냥 군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맞아요. 오히려 기성세대들은 광주의 어려움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뭐 유혈사태 안 났으면은 별거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향도 생기는 진짜 거예요. 위험한 네. 생각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했으면은 오히려 광주는 하나의 지역 계엄이었지만 네. 전국적으로 이런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고 그걸 우리가 막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 있는 건데 네. 이게 실패한 쿠데타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아.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 이것은 조금 더 안일하게 생각할 거라고 이렇게 자꾸 그런 만들어내는 많은 것 것을 같아요. 그 프리즘으로 만들어가는 위험한 상황일 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결국에 키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로는 한독수가 키를 갖고 있다는 게 가장 불안하고 그래서 입장도 오늘 내신 거고 한 네네.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원래 한독수 관련해서 너무 뭐 지나친 탄핵은 좀 이렇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뭐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 밝혔는데 조금 많이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영상 입장 낸 거 영상 준비한 것도 있거든요. 그거 일단 영상 한번 보시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대통령의 헌법과 개헌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전의 입장 그리고 마지막에 보신 게 오늘 낸 입장인데, 그러니까 한독수가 지금 갖고 있는 키가 너무 센 게 내란 본특검 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도 지금 해야 네. 되고 사실상 내란 상설특검도 요청만 하면 이제 특검 추천 빨리 공포를 요청만 해야 하면 되는 되는데 네. 그것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한덕수가 이 헌법재판관 비롯해서 이 특검법을 통과를 안 시키는 것은 저는 이 내란의 어떤 관여자 혹은 이제 공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그 인준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지 않았던 것은 결국은 내란의 이제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위법, 위헌 이 두 가지는 윤석열이 이미 자백을 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못 막을 거라는 건 본인도 알 거예요. 왜 못 막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윤석열이 자백한 내용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이 직권 남용을 수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에는 위헌인 것, 그 헌법의 그 재량권을 넘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위배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윤석열이 얘기한 것 중에 이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 말을 이미 해버렸잖아요. 네. 통치행위라겠죠. 예, 통치행위라고 했잖아요. 맞아, 이거는 맞아요. 직권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직권남용 재판에서 가장 증명하기 힘든 게 직권남용에 들어오는지, 직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인데 본인이 직권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본인이 직접 얘기를 예,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이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폭동이 없었다, 소요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사실은 우리가 폭동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단어가 세니까 불 지르고 막 화염병 던지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네. 누가 이제 뭐 몽둥이 들고 누구 때리고 피 막 철철 흘려야지 폭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에서는 그게 폭동이 아닙니다. 어떤 게 폭동이냐면 그 국회에 진입하려고 했던 그 국회의원들을 경찰이 밀었잖아요. 네. 이건 폭력이고 폭동이에요. 폭동이 일어났던 걸로 광의의 어떤 법적인 해석으로 하면,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폭동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건 수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리고 또 덧붙이자면은 사실은 폭동과 소요가 비상계엄의 요건이기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없는데 자기들은 유언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고 실제로 국민들이 그것을 실패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소요나 폭동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폭동과 소요가 있었으면은 사실은 그것은 더 위험한 상황이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위대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막은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비루하고 말도 안 되는 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것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국헌문란 사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걸 뭐 경고형으로 했다 이런 얘기 자체가 경고형이든 아니든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자백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건 빼박입니다. 네. 빼박이다. 그리고 체포할 생각도 없었고 뭐 경비나 안전 때문에 했다고 얘기했으면서 실제로 오늘 또 증언 나왔잖아요. 1,000명 넣었어야지. 맞아요. 그거 안 4인 그래도 1조 체포했어야지. 김용현한테 네. 그리고 이미 그 노상원과의 그 이제 협의 과정에서 노태악을 잡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가 있었던 건데 그거를 국민들이 막아냈다고 해서 본인이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짓말들을 해서 그러니까. 사건 자꾸 지연시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말 현실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덕수까지도 탄핵을 하면 그 다음 이제 타자가 최상목 경제부총리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사실 민주당도 아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처음에 네. 한덕수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또 좀 더 나라 전체의 국정 안정과 그다음에 경제 위기와 외교까지도 고민해서 일단은 한덕수도 맞듣지 않지만 이게 길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좀 고민을 했던 거는 지금 이해를 합니다. 일단 운영은 돼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이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반성을 토대로 이제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한다는 개념이 없는 거라고
이제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안고래도 네. 더 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게 다시 대행체 탄핵을 하고 이게 대행체계로 넘어가고 그럴수록 모든 지금 대통령 대행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미뤄지는 건 맞죠. 그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사나 아니면 헌법재판이나 여기에서의 조금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리스크 때문에 다른 식으로 판단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면은 네. 한 번쯤은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윤석열에게 전달되지 않은 문건 그리고 윤석열이 내지 않은 문건들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지금 입장을 낸 거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건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그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록 내라. 그렇죠. 예. 근데 국무회의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또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죠. 그렇죠. 제가 그 무슨 어디서 들었는데 하여튼 헌재도 지금 윤석열의 이런 태도들 보고 약간 조금 조색 너무한데? 약간 이런 분위기 있다고는 들은 것 같은데 근데 혹시 기자님은 아니 기본적으로 네. 판사들을 잡아들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 판사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다는 건 이 사법부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도저히. 도저히.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게 검찰이 사실은 군 관계자 중심으로 먼저 체포영장을 발부했거든요. 군수내부 다 됐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은 처음에 양심 선언을 했던 사람들을 회유할 수 있는 전략적인 것은 뭐냐면은 니들이 증언했던 것이 사실은 면피용을 했은 거지 그런 것이 없었다고 증언을 뒤집어 버리면은 정확한 녹취록이 남지 않으면 진실 게임하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작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증언만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 증언을 번복해 버리면은 또 이게 좀 애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야 되고요. 첫째, 윤석열은 1차적으로는 직권남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히 빼박으로서 아까 이제 절차적 하자들도 있고 통지도 하지 않고 네. 네. 국무회의도 없었고 그 이후에 사후 상황에서 문제점도 있어요. 그런데 내란죄는 가장 먼저 벗어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죠. 그 형량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내란죄를 벗어나면서 나머지까지도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충분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딱 그 얘기를 했거든요.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게 이제 12월 12일에 입장문을 보면 윤석열의 심정이 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아무리 뒤져봐도 선관위, 북한, 그거 말고 해킹, 없어요. 이거 말고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증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앞으로도 주장을 할 텐데 이걸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해본다면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받아들일 안 수 받아들이죠.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 영상도 보였지만은 지금 헌재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응원봉을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계속 네네. 압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도 참여를 하시고 언론에서도 그리고 이제 민주당 뭐 그리고 의원님도 다 같이 압박을 하고 있지만 이 한덕수 압박을 진짜 파이팅 있게 해야 돼요. 지금 31일까지 넉놓고 기다릴 수 있는 네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좀 오늘 금요일이죠. 다음 주 안에는 그래도 될 수 있도록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만약에 이제 민주당도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탄핵을 했을 경우에 이제 시간이 뒤로 밀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네.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덕수를 압박해가지고 이것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시간이 31일이 너무 깁니다. 네. 저는 이르면은 이번 주에도 그런 부분들에서 한덕수한테도 명확한 입장이 나오고 다음 절차로 가는 과정이 맞아. 없다고 하면은 바로 즉각 탄핵 쪽으로 선회해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늘어진 것 같다 싶으면 그냥 그때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의원님은? 이제 국정을 좀 더 그렇죠. 책임져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방면으로 고민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민이 길어지거나 너무 많은 고민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기대가 되는 상황들은 다음 주 23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어쨌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 나오고 그리고 25일에
윤석열이 그 조사를 안 받을 경우에는 이제 체포를 할 수 있다는 이제 공수처에서 입장이 나왔기 불렀죠? 때문에 네. 그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수사가 급속도로 이제 진행되기 시작하면은 이 국민의힘이나 지금 정부에서 막고 싶어도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시점이 다시 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결국은 그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보도 보시고 기자님도 아시겠지만은 권성동이 완전히 와 아니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나도 뭐 잡혀가든지 말든지 약간 요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을 향해 가지고는 아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어떻게 임명하냐 안 된다 뭐 이러더니 또 오늘은 국방장관이나 행안장관 임명 빨리 해야 된다고 한덕수가 인사권까지 행사하라고 하죠. 아니 이거는 아예 말이 이거 아니 아예 다른 말 아니에요? 기자들을 겁박하는 말도 했죠. 그러니까 음. 국민의힘 텔레그램 네. 보도하지 말라고. 맞아. 야,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와. 아니, 그러면 언론의 자유를 지금 국민의힘의 법으로서 올가매겠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은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권성동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입니다. 교활하다. 예, 예. 이것은 성동이 실현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선을 유발하는 교란 작전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탄핵했던 사람들 니들 처벌해야 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냥 속사포로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흐트러뜨리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대중들에게 혼선을 준다. 네네. 아. 왜 그러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에 관심을 흐트러놓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성동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보수 언론이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든 그냥 신경 쓰지 마라. 네.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이 내란 범들을 처벌하고 탄핵시키고 네.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합법적이면서 효율적인가 네. 이 이야기만 해도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 교란 작전에 너무 흔들리지 말아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계속 혼선 작전을 위해서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냐면 그날 비상계엄 철회 요구안에 가결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도 고발하겠다. 맞아요. 내란을 공범으로 이딴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말은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내뱉는 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려고 맞아요.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기록은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지만 네. 사실 오랫동안 남는 건 텍스트거든요. 음. 그 텍스트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전략은 어떻습니까? 권성동이 탄핵안 기각되면은 그거 찬성한 애들 국회의원들 다 요거 처벌하자 이랬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오케이 하자. 대신 탄핵되면은 반대한 놈들 다 처벌받자. 맞습니다. 저도 여권 그 얘기 어때요? 나오자마자 바로 페이스북에다가 그거 올리셨어요? 예, 글을 올렸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네.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교란 작전이긴 한데 그냥 한 번씩 그냥 가볍게 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인용되면은 그건 맞는 반대했던 말이에요, 놈들 처벌 받는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그냥 대묻고 끝내야지. 아.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할 필요는 네. 없고 오히려 저는 이것은 내전 상황을 유별하기 위해서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들 부끄러워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들한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명분을 주면서 이렇게 응집시켜가지고 강력하게 이제 갈등 구조를 유발하는데 전략적으로 지금 맞습니다. 하나하나 포석을 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의 말을 하나하나 이제 다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아니, 뭐 해석할 그러니까, 가치도 없죠. 네, 뭐. 가치가 없죠. 큰 틀에서 이게 네. 그림을 왜 만드느냐는 것은 이해하게 그렇죠. 돼야죠.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건 법으로서 내란이 규정이 안 됐다고 이게 내란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지켜봤어요. 생중계로 특히나- 오마이 생중계로 다 보셨잖아요. 네. 오마이 TV 생중계로. 그렇죠. 심지어 그날 65만 명이 맞아요. 들어와서 봤거든요. 이 말은 국민들이 이 사건을 내란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야 돼요. 네. 예,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근데 나경원은 바로 이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맡고 있어가지고 국회 못 들어갔다고. 이거 정신 나간 소리 같이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근처에 온 영상도 없던데요. 그러니까 의원님은 또 그 현장에 계셨으니까 아실 당연하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혼선을 유발하기.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게 진실 게임으로서 하면 사람들이 정말 뭐 그랬어? 아니면 이쪽에서는 오히려 이 워딩만 가지고 보수 유튜버 극우 유튜버는 돌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사실관계에 대한 것 때문에 거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민주당 놈들이 그렇죠. 그럴 놈들이지 이러면서 이 지금 내란을 벌였던 이런 것들을 희석시키는데 악용하려고 하는 네. 헛소리예요. 그 얘기를 지금 꺼내는 건 다 그런 목적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권성- 영상들이 나오면
그런 극우 유튜버들이 민주당 난리 났다 뭐 이런 네, 거 아. 돌리거든요. 그놈의 난리 났다. 그럼 네. 오늘은 우리 이렇게 할까요? 교활한 권성동, 헛소리 나경원. 네. 네. 어. 그러니까 나경원이나 둘 다 교활하긴 하죠. 아, 둘 다 더블 교활. 네, 더블교.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 생존만 관심 있을 뿐이지 이게 얼마나 엄중한 사건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건이고 그러네. 국민들의 지금 민생과 경제와 외교와 안보와 모든 것을 지금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이 혼란 상태를 유지하는 건지 네.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들은 먹고 살만 하거든요. 맞아. 맞습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진짜 나쁜 놈들. 아니 근데 그거 좀 공감합니다. 오늘- 아, 의원님 저 충분히 아니, 공감합니다. 오늘도 저희 오늘 헤드라인을 저희도 극우처럼 네. 뭐 한창민 발언에 국민의힘 난리 났다 뭐 이런 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분들이 사실은 이 비상계엄 철회 요구한 그 시점부터 지금 윤석열 탄핵 그리고 윤석열 탄핵 그 표결 1차에서는 이제 부결이 됐었죠. 아예 그냥 정족수가 미달이 됐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2차에선 탄핵이 됐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은 그 탄핵을 안 시키고 이 전국에서 윤석열을 살아남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맞아. 그런데도 마치 이제 이 내란의 공범 또는 앞으로 위헌 정당으로 소송을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마치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제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 아니면 이제 뭐 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뭐 민주당도 뭐 해라 뭐 아니면 이제 겁박하는 형식의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맞아요. 이분들을 비판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네. 네. 지금 그 표결 당시 때 계엄 터지고 표결할 때 이제 국회 안 온 뭐 혹은 왔던 사람들 당사에 있던 국힘 그 108명 관련해서 지금 오마이에서 굉장히 정리 잘 해놨는데 네. 권성동 나경원 우리가 얘기했죠. 네. 윤상현은 뭐 말할 것도 상대할 필요도 없고 사실상 저 발언들은.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집중하고 있는 게 진짜 이 내란에 깊숙이 알고 있고 뭔가 같이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추정되는 네. 추경호가 굉장히 조용해요. 의원님 그렇지 굉장히 조용하지 않아요? 네. 지금 당연히 뒤로 빠져 있죠. 숨 죽인 듯이 조용해졌어요. 지금 앞에 나오면 안 되는 상황. 네네. 근데 의원님이 이거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좀 아쉬운 표현을 아까 그 페북에다도 썼는데요. 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는 입장들도 있겠지만 제가 아차하는 순간, 설마하는 순간 정말 되돌릴 수 없다 생각하는 게 이 탄핵 전에도 추경호를 이르게 제명하는 절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한덕수를 그때 함께 탄핵했다면 차라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어도 현행범으로서 이 내란범을 빨리 체포하는 적극적인 과정이 있었으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저렇게 방어선을 구축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런 기회들을 줌으로써 지금 권성동이나 추경호 등등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저희가 그냥 정치적 고려로 뭔가를 판단하는 그런 정국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우리 국민들이 피 흘릴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었고 그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차원에서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자기들의 현실적 판단으로 찬성을 했거나 찬성을 바쳤던 이 사람들의 과거의 행적을 보더라도 탐탁진 않지만 네. 그 사람들마저 숨죽이게 만들도록 맞습니다. 지금 국힘이 더 경도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 작은 용기의 응원도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네. 안 그러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보수 정권은 더 최악으로 가고 우리가 생각했던 합리적인 보수는 설 자리도 없고 그렇죠. 지금 윤석열이 믿는 것은 국민의힘이 권성동을 통해서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자기들 바운더리로서 뒷배를 해주고 그리고 한덕수하고 그 공범들이 어떻게든지 시간을 지연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윤석열한테는 또 다른 숨구멍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이걸 네. 빠르게 무너뜨리는 그 국민들의 조금 좀 합리적인 사고도 필요하다. 단순하게 함께. 분노를 넘어서서. 그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날리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소송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지연 전략을 쓰고
그러니까 다시 정권을 그러니까 재창출하고 싶다는 의지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는 이 위헌정당 소송의 이 소송 당사자는 정부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정권이 만약에 다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위헌정당이 아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이번 사태 네. 정리하면서 국힘도 바로 해체시켜야 돼. 진짜 그렇죠. 위헌정당으로. 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네.